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승진 기출문제, 자, 2번을 해설하겠습니다. 자, 옳은 걸 고르라 그랬는데, 옳은 것은,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리을번만 맞고,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거든요. 2번이라고 답 체크해 놓으시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역번.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에요. 자, 뭐 어쩐다는 거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그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한목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 재판시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보호관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야? 이건 형벌로 보지는 않아요. 행정적인 조치겠죠. 그죠? 보안처분이라 그러죠. 행정적인 이런 조치.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재판시 규정에 의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시 내용이죠.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어렵다고 뭐 특별히 뭐 설명드릴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해볼게요. 노역장 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쵸? 그리고 교도소 깜빵 가 있는 놈을 갖다가 노가다 뛰는 거, 노역장이 유치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뺏는 거겠죠, 그죠? 강제로 일하는 거니까. 자,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렇죠. 자,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이 대상이 된다.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적용을 하는지 말지의 여부는 그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느냐 안 하느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가지고 판가름하겠죠. 그죠? 그래서 노역장 유치는, 그죠? 그 깜빵에 있는 놈 노역장에다가 노가다 뛰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되셨고, 자, 니은번도 그래서 맞다고 처리하면 되고요. 이제 디귿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디귿번이 이제 문제인데, 디귿번 틀렸죠, 그죠? 자, 틀렸다고 일단 여기다가 X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한 보호처분 중에 하나인 사회봉사명령. 자, 사회봉사명령의 형광표 언더라인 그사예요, 거기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완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형벌 불속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사회봉사명령도 뭐예요? 바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겠죠, 그죠? 아, 멀쩡한 사람 저기 뭐예요? 거기 가갖고 어디서 봉사단체 같은 데 가서 봉사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뭐예요? 개인의 자유, 그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벌 불속의 원칙이 적용이 되겠죠. 되지 않는다. 이거 틀린 말이겠죠. 정답은 그래서 정답이란다. 틀린 것은 디귿번 틀렸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십시오. 자,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 이제 리을번에 남았는데, 자, 리을번에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리을번은 맞는 얘기라고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읽어볼게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 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여기까지 끊어보자고. 자, 이게 뭐냐면요,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하는 이런 거에 관련해갖고 새로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법령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 바뀌는 바람에, 자,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아니면 형이 가벼워진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자, 그 얘기거든요. 종전의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자, 여기 중요하다. 여기 언더라인 그사. 자,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2항, 바로 형사소송법 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 반성적 고려를 갖다가 살펴갖고, 그죠? 형벌이 과했느냐 과하지 않았느냐, 이걸 갖다가 나중에 입법자의 어떤 태도를 갖다가 따져보고 이랬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된 거야? 법이 바뀌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그것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아니면 가벼워진다 이러면은 무조건 그냥 신법을 적용해갖고 면소 판결을 때린다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326조 제4호라는 것은 거기다 적어보세요. 면소 판결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형법 제1조 2항이라는 건 뭐냐면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서 그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죠?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뭐예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갖고 피고인 유리하게 하라 그랬었죠. 그죠? 인디디오 프리디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여기 나왔지만은 형사소송법 326조의 제4호라는 것은 바로 면소 판결을 얘기하는데, 그 면소 판결 중에서 제4호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로 보는 거를 갖다가 바로 형사소송법 326조 제4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까지 좀 기본 지식을 알아두시고, 맨날 공부하다 보면은 동기설이 폐지됐다, 동기설이 폐지됐다, 얘기는 존나 많은데 이거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강사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동기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법이 바뀌어갖고 그 법이 바뀌는 바람에 형이 폐지되거나 아니면은 형이 가벼워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이 경우에 신법을 적용할지 말지를 가지고 갈리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예전에 법이 너무 가혹했어 라고 해갖고 반성적 고려에서 일 때만은 바로 신법을 적용했고요. 단순하게 정책 변경이었으면 그냥 옛날 무거운 법을 그대로 적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은 반성적 고려인지 아닌지의 그 기준점, 판단점이 모호했다는 거야. 응? 판사가 결정하고 판사가 지 멋대로 판결하고 입법자가 한 의도를 어떻게 알아, 판사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해갖고 지난 60년간 존재하던 걸 갖다가 2020년대에 폐지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동기설이 폐지된 건 어떻게 나왔냐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개정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범죄의 성립 및 처벌의 규정이 바뀌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되었다면, 중요한 거는 어디다가 언더라인 그시냐면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된 거야? 바로 무조건 가벼운 신법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 이유를 적어놨는데, 옛날에는 판사가 그 입법자의 의도를 사후에 그 판사가 판단했어. 그래갖고 이것은 반성적 고려다, 아니다, 이걸 판사가 판단했단 말이야. 아니, 법 만든 놈도 아닌데 판결한 놈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그런 비합리성을 제거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60년간 존재하던 바로 입장을 변경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기설 폐지. 자, 법이 바뀌었는데, 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되었다면은 무조건 그 유리하게 바뀐 신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동기설 폐지의 주된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더 이상 개정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죠? 반성적 고려니 반성적 고려가 아니니 이런 거 다 집어치고 무조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되었다면은 무조건 신법을 그냥 적용해서 면소 판결 때리란 얘기야.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동기설이라는 것 자체가 동기설이라는 거는 예전에 법이 너무 가혹했어 해갖고 반성적 고려일 때만 신법을 적용해줬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한 정책 변경이었다면은 그대로 그냥 옛날 무거운 법을 적용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반성적 고려인지 아닌지, 그죠? 가혹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누가 판단하는 거야? 법관이 판단했단 말이야. 그 말이 됩니까? 법 만든 놈도 아닌데. 그래서 그 개정 이유가 이 판례 입장 변경 개정 이유가, 법 변경 이유가 입법자의 의도를 사후에 자의적으로 판사가 막 해석하던 이런 비합리성을 제거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 자,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이제는 그 개정 이유가, 동기가 무엇이 되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가벼운 신법을 그냥 적용하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것이 바로 동기설 폐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다 개판으로 하고 있더라고. 되셨죠? 일단 동기설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예? 동기설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동기설이라는 건 뭐야? 예전에 법이 가혹했어. 나는 이런 반성적 고려에서 남았을 때만 신법을 적용했어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했어요. 그지만,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한 정책 변경이라면 그대로 옛날 법을 적용했던 이런 법리인데, 이런 동기설 자체를 다 16420에서 전부 다 폐기해버렸다는 거야. 무조건 어떻게 한다? 개정된 것이
뭐 이유가 무엇이든 그죠? 반성 적고력가 뭐가 됐든 개정 이유가 무엇이든 그냥 피고인에게 그냥 무조건 유리하게 되었다면 뭐다? 무조건 가벼운 신법을 적용하라는 거야. 이것이 개정 내용이에요. 입장 변경 내용이에요. 어쨌든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리을번은 어쩐다? 맞는 거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 몇 번?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겠지. 마칠까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가면 제가 요거 글로 저기 뭐냐 해놓고 네이버 카페 이선주 경찰 공부에 또 올려놨어 내용. 읽어보셔. 마치겠습니다.